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해상민병이라고 있죠. 바다에서 해적질을 하고 약탈하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서 온갖 나쁜 짓을 바다에서 하는 자들이 해상민병인데, 그 해상민병들 중에 한 배가 중국 해경의 비호를 받으면서 말레이시아 코앞에서 도굴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영미권에서는 완전히 분노에 차올랐는데, 미 해군 뉴스 있습니다. USNI 뉴스 그 메인에 이 기사가 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분노를 했다라는 소식,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의 회계감사원이 F-35 예비 부품 100만 개 이상이 사라졌다. 이래서 이제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유럽은 NH-90 후속 4세대 중형 헬기 NGMH 사업에 착수한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그냥 폭망한 이 NH-90 후속은 또 얼마나 폭망할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F-35 전투기 전력화 초기 단계에서 국방부와 공군, 록히드 마틴의 과실에 의해 최소 100만 개 이상의 예비 부품이 사라졌다는 충격적인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의 해당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내고 연방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는데, 대대적인 조사와 사법 처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잘 진행되고 있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3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가 실제로는 문제가 좀 많은 모양입니다. 프랑스가 독일과 스페인의 반대도 불구하고 FCAS의 전력화 공백 대비용의 플랜 B 라팔 F5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혁명 수비대가 현존하는 그 어떤 방공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최첨단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와 기동성으로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이 무기가 실전 배치되면 온 세상이 휘청거릴 것이라는 엄포도 함께 내놨는데, 이란 정말 잊을만 하면 튀어나와서 웃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략 폭격기에 무려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것을 필두로 B-52 폭격기의 100년 운용 시대를 열 개조 작업이 샌안토니오 보잉 공장에서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B-52J로 명명된 이번 개량을 통해 B-52는 엔진과 기골, 항공 전자 장비를 전부 갈아엎고 완전히 새로운 폭격기로 태어날 예정입니다. NH-90의 뒤를 이어 유럽의 표준 중형 헬기가 될 NGMH 프로그램에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스페인도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2040년까지 차세대 중형 헬기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구상인데, 그렇게 많이 실패했으면서도 왜 끝끝내 공동 개발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정말 이거 놀랄 노짜입니다. 이게 과연 횡령이냐 실수냐, 이게 문제인데요. 미국의 국격과도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F-35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런지 어쨌든 개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부에 있는 장부 그리고 실제 창고에 있는 거 하고가 너무나 차이 난다. 그게 무려 100만 개 정도의 예비 부품이 사라졌다. 아니, F-35에 들어가는 부품이 뭐 한 개 10,000원, 20,000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아무리 싸도 수백만 원 할 텐데 그게 100만 개 이상 사라졌다. 이게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양이 사라졌다라는 건데, 이게 국방부 또는 공군, 록히드 마틴 누구의 소행인지 아니면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 수 없으나 회계감사원이 이걸 찾아내고 시정하라 라고 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야, 정말 놀랄 노짜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기가 막히죠. 우리도 정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FCAS 6세대 전투기를 만든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에어버스하고 다소가 서로 그냥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박이 터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다소는 야, 우리는 말이야 엔진 뭐 레이더 뭐 전부 다 만들잖아, 라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가 되는 게 맞아. 에어버스는 야, 우리도 유로파이터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가 되는 게 맞아. 너는 보조해.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만들 테니까 니들은 보조되는 거 무인기하고 이런 거 만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는 이 라팔을 플랜 B로 해서 지금 라팔 F4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F5, 그래서 유무인 복합 전투 능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라팔 F5를 개발하는 지금 플랜 B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건데, 프랑스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럽 주도의 공동 개발 프로그램 FCAS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은 물 건너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공동 개발해서 제대로 성공한 게 거의 없죠. 자, 이 사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모든 MD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돌파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우리는 개발한다 라는 건데요. 이 기사에요,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롱 섞인 기사를 내놨습니다. 모든 방어망 돌파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테스트했다, 이란이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물론 뭐 경각심을 가지자 차원도 있고, 또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전부 다 얘들 정말 코미디하네 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이란이 그동안 보여준 무기체계들이 다 그렇죠. 지금 전선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아주 오랜 시간을 할애하면서 미국 니들, 유럽 니들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무기 킨잘 우리 개발했어 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던 그 킨잘이 구형 패트리어트에 요격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네들이 그 어떤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 않겠죠. 자, 이게 보잉의 샌 안토니오 공장에 B-52H 폭격기가 착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비행기가 B-52J로 업그레이드될 첫 번째 비행기죠. 이제 이거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여기다가 전투기용 레이더 갖다 붙이죠.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하고 뭐 등등 엔진도 완전히 그냥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첫 번째 기념비적인 B-52J가 될 테고, 지금 이렇게 개량 작업에 나서면 결국은 또 한 15년, 20년 더 쓰겠죠. 15년, 20년 더 쓰면 그야말로 100년 쓰는 폭격기가 되는 겁니다. 뭐 15년, 20년만 쓰겠습니까? 훨씬 더 쓰겠죠. 그러니까 진짜 B-52는 100년 쓰는 폭격기가 되겠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쌩쌩하고 성능 좋다라는 놀라운 거죠. 자, NH-90 성능 안 좋고 유지비 엄청 높고 그리고 가동률 떨어지고 이런 완전히 대폭망한 헬리콥터가 NH-90인데, 이거 공동 개발한 이 나라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야, 지금 트렌드가 말이야, 지금 차세대 헬기 개발한 트렌드 아니야? 우리도 차세대 헬기 또 개발해볼까? 이렇게 해서 틸트로트인지 동축 반전인지 아직 컨셉은 안 정했지만 어쨌든 미국이 뭐 디파이언트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야, 우리도 해야지, 뭐 망한 거 다시 하자 하고 지금 뭉쳤다라고 하는데, 일단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뭉쳤다고 합니다. 여기 스페인도 우리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독일은 아직은 여기에 가만히 있고요. 정말 뭐 기가 찬 도저히 학습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유럽 나라들 왜 이렇게 공동 개발하는지. 왜냐, 자기네들 군대가 너무 작으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죠. 우리 한국군 같이 뭐 50만 이 정도 운용하는 군대도 아니고, 겨우 해봐야 뭐 10만도 안 되는 이런 군대 가지고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뭉쳐서 하는데, 뭉치니까 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얼마나 또 망작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오커스 협력을 외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는 그 어떤 군사적 조치나 증강 행위도 하지 않으려 애를 쓰고 있는 호주 노동당 정권이 오커스 레짐 출범 이후 국방예산 실제 지출을 삭감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야권도 아닌 호주 국책연구소 보고서입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범국가적인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호주 정부는 군사비 지출을 오히려 줄이고 있다고 호주 국책연구기관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ASPI는 5월 30일 발표된 최신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호주 국방 예산의 증가는 호주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외국산 무기 구매 비용 증가분만 반영했으며 해당 무기 체계들은 이미 이전 정부에서 계약한 것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SPI는 2023년과 24년, 25년과 26년 호주 정부의 예산 지출 계획을 보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호주 달러 구매력 감소 예상치를 확인하고도 예산을 축소했다라며 3년간 호주 국방 예산은 1,540억 호주 달러에서 1,525억 호주 달러로 15억 호주 달러 감소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자유당 그림자 내각의 국방장관 앤드류 헤이스티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금 호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전략적 환경에 처했지만 노동당 정권은 국방 예산을 되려 삭감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자유당은 앨버니지 정권은 최근 자신들이 발표한 국방 전략 보고서 DSR에서 전략적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해놓고 국방 예산을 삭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며 타당한 이유 없이 국방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총리가 나서서 해명하라 라고 요구했습니다. 호주 자유당은 국방부가 작성한 예산안에 미국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직도입 관련 예산도 모두 누락되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앨버니지 총리는 올해 3월 오커스 정상회담 당시 올해부터 공격 원잠 도입 사업을 시작해 2030년대 초에 최소 3척,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호주 노동당의 이 같은 행보는 총리부터 일반 의원까지 친중파가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호주 노동당이 호주의 국가 안보보다 중국의 심기 안보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호주 노동당 정권이 계속 집권해 있는 한 오커스 잠수함이 등장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영국, 호주 같이 모여서 핵 잠수함을 뒤에 배경을 하고 호주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라고 하는데 이 호주 총리 인상이 아주 띠꺼운 표정입니다. 물론 선글라스 안 끼고 있어서 이 바닷가에 햇살이 뜨거우니까 바이든 대통령 선글라스 끼고 있죠. 그런데 영국의 수넥 총리는 선글라스 안 껴도 이렇게 띠꺼운 표정 아닌데 여기는 완전히 그냥 화난 표정이에요. 화난 표정. 그런데 이 친중 정권인 이 앨버니지 총리가 이 표정 한번 보십시오. 좋아서 그냥 하트가 그냥 완전 무더기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딴 데 보고 있는데 자신은 그냥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지 자기 딸이나 손자에게 보일 수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자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말로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국방예산 삭감에 들어갔다. 조금 느렸는데 환율 때문에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삭감했어. 그리고 버지니아급 2척 지금 당장 계약한다 해놓고 지금 4년치 예산 보니까 버지니아급 구매 예산 전혀 없어 라고 지금 호주 국책연구소가 이걸 까버렸습니다. 우리로 치면 국방연구원 카이다 정도 되는 데서 까버렸죠. 정말 친중하는 자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중국이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타국의 해상 주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자원 약탈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국의 해상 민병들이 이번에는 남중국해에서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와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가 지난 5월 30일 자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으로 해저 도굴 작업을 벌이던 중국 선박을 납포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이 인근 해역에 대형 경비함을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5월 31일 리포트했습니다. 사건은 말레이시아 쿠안탄 해안과 케플라우안 리아우 제도 사이에 있는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발생했는데요. 말레이시아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 선박들을 발견해 말레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해역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1년 12월 10일 영국 해군 동양함대의 킹 조지 5세급 전함 2번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리나운급 순양 전함 10번함인 리펄스함이 격침된 해역이었는데요. 840여 명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종전 직후 영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에 의해
해상 묘지로 지정되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해역이 되었습니다. 최초 신고자인 어민은 조업을 하고 있는데 크레인이 달린 큰 배가 와서 물속에서 뭔가를 인양하고 있었다 라며 해당 선박은 슈아농 68이라는 이름의 AIS 신호를 내고 있었고 중국 국기가 걸려 있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은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즉각 경비정을 보내 현장을 수색했는데요. 이들은 거대한 크레인 선박을 가져와 해저에 가라앉은 프린스 오브 웨일스와 리펄스의 자네들을 도굴하고 있었고 이들 선박의 갑판과 운반선에는 영국 전투함에서 건져 올린 탄약과 부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안경비대는 현장에 있던 중국인들을 문화재 도굴 혐의로 체포하고 선박을 납포한 뒤 사건을 문화유산보호국과 경찰에 이첩했는데요. 체포 과정에서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체포된 뒤에도 중국 당국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 결과 이들은 이미 남중국해 전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영국과 미국, 호주 해군 함정에 대한 불법 도굴 행각을 벌여왔고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남의 해역에서 불법적인 도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족자원 도둑질에서부터 해적질과 밀수에 도굴까지 정말 중국인들의 무법 행위는 그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힙니다. 중국 해상민병. 네, 그리고 중국 해경의 비호를 받고 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 사진입니다. 자, 이 배가 크레인 큰 거 가져와서 뭔가를 하고 있어서 어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도굴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바로 이 해역입니다. 말레이시아 반도 바로 앞에 있는 이 해역인데 태평양 전쟁이 1941년 12월 8일 이 우리나라 이쪽 동양 시간으로 12월 8일 날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시작되었죠. 그거 이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이고 그러나 진주만만 공습한 게 아니고 동시에 양쪽에서 작전에 들어갔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작전 개시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지역을 석권하는 이런 육산 전력이 들어갔고 그리고 미국을 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진주만을 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이 들어와 버렸죠. 말레이시아 반도에 상륙한 바로 이틀 후 12월 10일 날 여기에 있던 영국 동양함대 두 척이 일본 해군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뇌격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뢰를 급강하면서 어뢰를 쏘는 비행기를 뇌격기라고 해요. 그 뇌격기가 쏜 어뢰들을 맞고 격침됐는데 그 두 척, 그 중에 전함 한 척 그리고 덩치가 좀 작은 순양 전함 한 척 이렇게가 침몰했고 그래서 영국 해군 840명이 여기에서 수장되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영국은 여기다가 어떤 그 해상 묘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 이를테면 여기가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유엔묘지 뭐 그런 식으로 지정된 거예요. 말레이시아도 영연방이니까 오케이 하고 이제 해준 거죠. 그런데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도굴 행위를 한 겁니다. 문화유적인 겁니다. 우리로 지금 무덤 지금 파헤친 거예요. 해상묘지로 지정을 했으니까. 이런 짓거리를 한 자들을 잡았는데 중국 해경이 와서 강력하게 항의해가지고 이 배까지 그리고 체포된 선원까지 다 데리고 간 겁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 배도 아닌데 이건 뭐 하면서 내줘버린 거예요. 근데 내주고 나니까 이 자들이 알고 보니까 인도네시아와 호주에서도 이 배가 수배가 내려진 배다. 근데 그 수배 내려진 배 알고도 말레이시아가 내줬겠죠. 자기들이 중국하고 이런 일 가지고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 수중에 있는 이 모습인데 이걸 그냥 크레인 그냥 내려가지고 뜯어간 거예요. 왜냐? 당시 2차 대전 당시에 만들었던 미국의 또는 영국의 그런 전함들의 이 어떤 특정 부위의 철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답니다. 그 가치가 높은 철을 뜯어가서 고물로 팔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했다라는 건데 정말 기가 찹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중국인들은 인류의 바퀴벌레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이 이런 거 보면 너무너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걸 또 중국 정부에서 비호하고 데리고 가는 거 이건 더하지 않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반중으로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